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4700S 사이즈 가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4700은 두 가지의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으며 이번 영상은 S 사이즈의 제작 영상입니다. 라지 사이즈의 4700 제작 영상을 보시려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4700S 사이즈 가방의 가죽 및 장식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 상세 설명이나 안내서를 참고해주세요. 아래 더보기란에 정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4700을 만들기 전에 받아보신 패키지의 가방끈 가죽의 구조부터 확인해주세요. 제조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출고될 수 있습니다. 영상과 같이 가방끈의 사각링을 리벳 내지로 고정을 하는 타입은 가방을 모두 조립한 후에 가방끈을 레지 리벳으로 고정만 해주면 됩니다. 조립 전 스트랩의 모양을 잘 살펴봐 주세요. 이렇게 레지 리벳을 고정할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가방을 모두 조립하고 마지막에 가방끈만 레지 리벳으로 고정하면 완성되는 타입입니다. 다른 타입의 가방끈은 가방끈에 이미 사각링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립 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12번 가죽을 바느질 하기 전에 12번 가죽에 사각링을 먼저 끼워주고 반으로 접은 후 바느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방을 조립하기 전에 꼭 어떤 스타일의 가방끈을 받으셨는지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가방끈을 받았으면 먼저 12번 가죽에 사각링을 끼워서 바느질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가방끈을 받았으면 가방끈에 달린 사각링을 12번 가죽에 끼워서 바느질 해둬야 합니다. 자, 이제 4700 스몰 사이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소가죽 4700S를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7번 가죽을 8번 가죽 위에 올려놓고 한 바퀴 바느질 해줄 겁니다. 실 길이는 8번 가죽 가로 길이의 5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쪽가 위로 실을 잘라주세요. 삼각으로 잘라주면 실이 바늘에 잘 들어갑니다. 실을 바늘에 끼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린 새들 스티치 방법으로 바느질 할 겁니다. 바늘 2개를 이용해서 바느질 해줄 거예요.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주세요.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 사이즈 정도의 길이 위치에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줍니다. 실의 긴 쪽을 위로 올리면서 당겨주세요. 바늘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 실도 바늘에 통과해주세요. 실 사이에 바늘을 통과하고 짧은 실과 긴 실을 차례로 당겨주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실을 바늘에 다 끼웠으면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7번과 8번) 가죽의 구멍 위치를 잘 맞춰주고 바늘로 가죽을 잘 통과해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본인이 시작하고 싶은 바느질 구멍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바늘이 가죽을 통과한 뒤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밑에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올려온 실은 한 방향으로 잡아주고 다른 실을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튼튼하고 가지런한 바느질을 위해 실을 동일한 힘을 주어 양쪽으로 잡아 당겨주세요. 아래 실을 다음 구멍으로 올려주고 한 방향으로 잡아줍니다.
다른 실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서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당겨줍니다. 또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올려주고 다른 실은 같은 구멍으로 아래로 빼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라온 실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잡아주어야 삐뚤빼뚤하지 않고 가지런하고 예쁜 바느질이 완성됩니다. 한 방향으로 잘 잡아주고 다른 실을 아래로 통과해주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바느질 퀄리티를 많이 좌우합니다. 신경 써서 바느질해주세요. 지금까지 배운 바느질은 혼이 없이 두 개의 바늘로 올이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는 새들 스티치의 기본 바느질 방법입니다. 모든 바느질은 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으면 실 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래쪽에서 마지막 구멍에 바늘을 넣을 때 바늘을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잡아당겨 주세요. 위쪽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하여 아래로 빼주세요. 뒤쪽 바늘을 다음 구멍에서 가죽 사이로 빼주세요. 양쪽 실을 동일한 힘으로 잘 당겨줍니다. 뒤에 남은 실도 다음 구멍을 통과해서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당겨 쪽가위로 바짝 잘라줍니다. 그 다음 순간접착제로 마감해줍니다. 순간접착제로 바로 실에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순간접착제를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주세요. 여분의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가죽 사이에 실을 안으로 밀어 넣어주면서 붙여주세요. 가죽 겉면에 순간접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금 다른 바느질 마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으면 다음 구멍에서 바늘을 아래로 빼는 것이 아닌 가죽 사이로 바늘을 빼주세요. 뒤에 바늘도 가죽 사이로 빼주세요. 두세 땀 정도를 가죽 사이로 바늘을 빼주면서 바느질하고 양쪽 바늘 모두 가죽 사이로 빼서 튼튼하게 2번 묶어줍니다. 실을 바짝 당겨서 양쪽 실 모두 쪽가위로 바짝 잘라줍니다. 다음은 순간접착제나 본드로 실을 감춰주면 됩니다. 순간접착제 사용 시 접착제가 가죽에 묻지 않도록 가죽을 살짝 접는 느낌으로 잡아주고 발라주면 좋습니다. 잘 붙도록 손으로 꼭꼭 눌러줍니다. 접착제가 가죽 표면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2가지의 바느질 마감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석 도트 도드라져 나온 부분이 겉면으로 보이게 하고 바느질해야 합니다. 다음은 9번 가죽과 10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거예요. 9번 가죽의 여기 안쪽 라인을 먼저 바느질할 겁니다. 실 길이는 10번 가죽 길이의 4배 반 정도입니다. 실을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9번 가죽 겉면에 10번 가죽 겉면을 놓고 바느질해 주세요. 겉쪽 면 가죽과 안쪽 면 가죽의 구분 방법은 겉쪽 면 가죽의 구멍은 선명하고 동그랗게 보이지만
안쪽 면 가죽의 구멍은 겉면 가죽보다 조금 작고 선명하지 않습니다. 동그랗고 선명한 구멍이 있는 면이 겉면이고 작고 선명하지 않은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안쪽 면입니다. 구분이 되시나요? 두 가죽 모두 겉면으로 놓고 바느질하면 됩니다. 우선 바느질 구멍을 맞출 때 9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빼고 두 번째 구멍부터 맞춰줍니다. 첫 번째 구멍부터 바느질해서 9번 가죽과 10번 가죽의 연결을 깔끔하고 튼튼하게 해줍니다. 9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통과해주세요.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 10번 가죽을 올리고 10번 가죽 첫 번째 구멍과 잘 맞춰서 같이 바느질 해줍니다. 위에 바늘을 10호 첫 번째 구멍에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아래 실을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 올려줍니다. 양쪽 실을 동일한 힘으로 잡아 당겨주세요. 시작 위치가 다른 바느질은 이렇게 바느질하면 됩니다. 덧붙여준 10번 가죽 입구가 덜렁거리지 않고 깔끔하고 튼튼하게 마감됩니다. 다음 구멍부터는 처음에 배운 기본 바느질 방법으로 계속 바느질하면 됩니다. 그럼 바느질은 여기까지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바느질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주고 마지막 구멍에서 첫 매듭 방법과 동일하게 매듭 지어 마무리하면 됩니다. 라운드 부분도 바늘구멍 하나하나 잘 맞춰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는 겁니다. 천천히 한 땀 한 땀 바느질 구멍에 잘 맞추어서 바느질 해주세요. 라운드 부분을 완성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기본 바느질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으면 바늘 둘 다 뒷면에 있게 됩니다. 위에 바늘을 밑에 구멍을 통과하되 가죽 사이로 바늘을 빼주세요. 뒤로 2땀에서 3땀 정도를 더 바느질 해주되 겉면이 아닌 가죽 사이로 바늘을 빼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중간으로 뺀 바늘을 다음 구멍 아래로 빼줍니다. 아래 바늘도 다음 구멍을 위로 뺄 때 가죽 사이로 바늘을 빼줍니다. 이렇게 실을 마감할 때 가죽 사이로 바느질을 하면 실이 겹쳐지지 않아서 바느질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가죽을 두 겹으로 겹쳐서 바느질하는 부분은 이렇게 마감을 하면 좋습니다. 뒤로 2땀에서 3땀 정도를 더 바느질해줬다면 실 마감을 위해 바늘 2개 모두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실을 바짝 당겨서 쪽가위로 잘라줍니다. 실이 보이지 않도록 본드로 실을 안쪽으로 밀어넣으면서 숨겨줍니다. 가죽에 묻지 않게 조심히 바르고 잘 붙도록 눌러줍니다.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번 가죽과 10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 해줄 겁니다. 이 둘레를 바느질 해줄 거예요.
실 길이는 9번 가죽 가로 길이의 8배입니다. 실을 자르고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바느질 시작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영상을 잘 보고 따라해 주세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첫 번째 구멍의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위쪽 실을 가죽 두 겹의 위쪽으로 돌려서 같은 구멍으로 아래에서 위로 다시 통과해 줍니다. 실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해요. 양쪽 실을 잘 잡아 당겨줍니다. 이렇게 하면 입구가 벌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 됩니다. 입구 부분에 두 가죽을 붙이고 바느질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배운 기본 바느질 방법대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하는 모습을 봐주세요. 이젠 바느질이 어렵지 않으시죠? 처음 부분엔 양쪽 실을 잘 당겨주면서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여기까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바느질을 하고 마지막에 처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바퀴 돌린 후 다시 뒤로 2땀에서 3땀 정도를 가죽 사이로 바느질하고 두 실을 가죽 사이로 빼서 마감을 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6번 가죽과 사각 버클 그리고 13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6번 가죽 자석 도트 부분을 반으로 접어서 한 바퀴 바느질 해줄 겁니다. 실 길이는 6번 가죽 길이의 6배입니다. 실을 자르고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 해보겠습니다. 바느질하기 전에 사각 버클을 끼워주세요. 버클 핀 방향은 영상과 같이 자석 도트 쪽으로 향하게 해서 끼워주면 됩니다. 방향을 잘 봐주세요. 가죽을 살짝 접어 버클을 끼우고 구멍으로 핀을 넣어 고정시켜줍니다. 핀 방향을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 13번 가죽을 6번 가죽에 끼우고 반으로 접어줍니다. 반으로 접으면 버클과 13번 가죽의 공간이 좁아 보입니다. 버클을 당기고 버클과 13번 가죽을 평행으로 되도록 배치하여 버클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13번 가죽을 먼저 바느질하고 위치를 조절해줘도 됩니다. 구멍 위치를 잘 맞춰주고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곳보다 실을 특별히 더 당겨서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은 기본 바느질 방법으로 해주면 됩니다. 바느질하는 모습을 봐주세요. 한 바퀴 삥 돌아가며 바느질해주고 기존에 알려드린 대로 마감까지 잘 마무리해보세요. 두 개 모두 이렇게 바느질하면 됩니다. 다음은 11번 가죽을 살펴보겠습니다. 11번 가죽은 출고 시기에 따라 두 가지 타입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두 장으로 받을 수도 있고 검은 가죽처럼 이어진 한 장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어진 가죽 한 장으로 받았을 때는 가죽을 연결할 필요 없이 다음 순서로 넘어가면 됩니다. 11번 가죽을 두 장으로 받았을 때만 두 장을 바느질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럼 11번 가죽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가죽 모두 겉면이 위로 보이도록 배치하고 바느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죽 겉면은 바늘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안쪽 면은 구멍이 조금 더 작고 선명하지 않습니다. 두 가죽 중 한쪽 가죽이 위로 올라가도록 겹쳐놓고 바느질해주세요. 실 길이는 11번 가죽 길이의 2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바늘에 끼우고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멍부터 바늘을 끼워 기본 바느질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금 바느질하는 부분은 가방의 바닥 부분입니다. 양쪽으로 잘 잡아당기면서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으면 다시 뒤로 2땀에서 3땀 정도를 더 바느질하고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12번 가죽과 사각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각링을 12번 가죽에 끼워서 반으로 접어줍니다. 11번 가죽에 붙여 바느질합니다. 실 길이는 11번 가죽의 2배로 준비해주세요.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사각링을 끼운 12번 가죽을 반으로 접어 11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 바느질해줍니다. 가방끈과 연결되는 부위인 만큼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삥 둘러가며 바느질하고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세요. 반대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다음은 1번 가죽과 2번 가죽을 바느질해줄 겁니다. 여기 안쪽을 바느질해줄 거예요. 실 길이는 1번 가죽 세로 길이의 4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자르고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번 가죽의 2번째 구멍과 2번 가죽 첫 번째 구멍부터 맞추고 바느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번 가죽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끼워서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두 번째 구멍부터는 2번 가죽과 함께 바느질 할 거예요. 아래 실을 1번 가죽 두 번째 구멍과 2번 가죽 첫 번째 구멍을 순서대로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위에 있던 다른 실을 같은 구멍 아래로 빼줍니다. 실을 양쪽으로 잡아 당겨주세요. 나머지는 기본 바느질 방법으로 삥 둘러가며 끝까지 바느질해주면 됩니다.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처음 시작과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뒤로 2~3땀 더 가죽 사이로 빼서 바느질하고 마무리해주세요. 가방 뒷판의 주머니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3번 가죽 손잡이를 바느질해 줄 겁니다. 3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놓고 바느질해 줄 겁니다. 3번 가죽 양끝 삼각 부분을 1번 가죽과 맞춰서 먼저 바느질하고
이 부분의 바느질은 나중에 해줄 거예요. 실 길이는 3번 가죽 길이의 5배로 계산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여기 삼각 부분은 1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하고 이어서 여기를 쭉 바느질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삼각 부분도 1번 가죽과 붙여 바느질하고 이어서 직선 부분도 바느질해주세요. 실을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각 부분부터 바느질해 줄 겁니다. 이곳부터 첫 바늘을 넣어서 바느질해 주세요. 세로와 가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좌측으로 삼각 부분을 삥 돌아가며 바느질합니다. 손잡이 연결 부분이라 실을 양쪽으로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주목해 주세요. 마지막 한 땀을 남겨두고 아래 실을 위로 올려줍니다. 마지막 한 땀은 두 실 모두 위로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앞뒤 모습을 잘 봐주세요. 그 다음 다른 실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가죽 사이로 바늘을 당겨주면 삼각 부분의 앞뒤 바느질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어서 3번 가죽의 이 직선 부분을 바느질해주세요. 기본 바느질로 해주면 됩니다. (3번) 가죽을 들어가며 바느질하면 바느질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바느질하고 뒤로 두세 땀 정도를 더 바느질해서 매듭 지어줍니다. 나머지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면 됩니다. 두 번 나누어 바느질하는 것이 싫은 분은 실을 3번 가죽의 10배로 해서 한 번에 바느질해도 됩니다. 마감이 더 깔끔해집니다. 남은 부분도 바느질해 볼게요. 두 번째 바느질은 여기 직각으로 만나는 구멍부터 첫 번째 바늘을 넣어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추고 오른쪽으로 삥 둘러가며 바느질해주세요.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마지막 한 땀을 남기고 두 실을 모두 위로 올려주세요. 위에 있던 다른 실을 동일한 구멍으로 통과해서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3번 가죽 한 줄을 마저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으면 두세 땀 정도를 가죽 사이로 더 바느질하고 마무리해줍니다. 다음은 3번 가죽 위에 4번 가죽을 올리고 리벳으로 고정해줍니다. 4번 가죽 구멍에 리벳을 끼워줍니다. 1번 가죽 구멍도 같이 끼워주고 뒤둬서 미세 드라이버를 이용해 나사를 잘 조여주세요.
여기도 리벳을 고정해 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해 주세요.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벳 나사를 풀리지 않고 단단히 고정을 하려면 나사를 조이기 전에 순간 접착제를 리벳발에 몇 방울 떨구고 조립해주면 됩니다. 작업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양도 예쁘고 가방 손잡이를 더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5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삼각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실 길이는 이 길이의 2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가죽 위에 5번 가죽을 올려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삼각 부분만 바느질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바늘 구멍을 잘 맞춰줘야 합니다. 다른 구멍부터 시작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며 천천히 바느질하면 됩니다.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으면 뒤로 두세 땀 정도를 가죽 사이로 바느질하고 가죽 사이에서 마감 지어줍니다. 나머지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리벳을 고정해 줄 겁니다. 뒤에서 드라이버로 나사를 잘 조여주세요. 이렇게 1번 가죽에 붙는 작은 가죽과의 바느질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1번 가죽 우측에 이 둘레를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위아래의 큰 구멍 위치까지만 바느질해야 합니다. 우측의 디귿자 부분을 바느질하려면 실 길이는 여기 가로 길이의 6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큰 구멍부터 시작해서 반대편 아래 큰 구멍까지만 쭉 바느질하면 됩니다. 여기 큰 구멍부터 바늘을 넣고 바느질해주세요. 기본 바느질로 삥 둘러가며 바느질하면 됩니다. 여기 부분은 5번 가죽을 위로 들쳐가며 구멍에 맞게 바느질해주면 됩니다. 바느질하는 모습을 봐주세요. 여기 큰 구멍까지 바느질했으면 뒤로 두세 땀 정도를 더 바느질하고 마감해주세요. 가방 앞쪽 이 부분 바느질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1번 가죽과 같이 나머지 부분을 바느질해 줄 거예요. 1번 가죽을 안쪽 면이 보이게 뒤집어 주세요. 1번 가죽 큰 구멍 다음 구멍에 11번 가죽 첫 번째 구멍을 맞춰주면 됩니다. 큰 구멍부터 처음 매듭용으로 시작해 줄 거예요. 1번 가죽 우측에 디귿자 모양로 바느질을 해주려면
실 길이는 연결된 11번 가죽의 4.5배로 잘라주세요. 실을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가죽이 안쪽 면이 서로 마주보도록 하고 1번 가죽 위에 11번 가죽을 올려줍니다.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1번 가죽 큰 구멍 다음 구멍과 11번 가죽 첫 번째 구멍을 맞추고 바느질해야 합니다. 1번 가죽 큰 구멍에 바늘을 넣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다음 구멍부터 1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맞추고 바느질해주면 됩니다.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 단을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잡아당겨 고정한 뒤 옆부분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집게로 고정해주면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코너 라운드 부분도 바늘 구멍만 잘 맞춰서 바느질해주면 됩니다. 코너 부분은 실을 좀 더 탄탄하게 당겨주면서 바느질을 해주세요. 실을 잘 당겨주면서 바느질을 해야 코너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잡힙니다. 바느질하는 모습을 봐주세요. 영상처럼 꼭 구멍을 잘 맞추고 바느질해주세요. 코너를 돌았으면 중간 부분에 구멍을 잘 맞추어서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직선 부분을 바느질 하기가 쉬워집니다. 계속 이어서 바느질 해주세요. 마지막 큰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뒤로 2땀에서 3땀 정도를 가죽 사이로 바느질하고 마감해줍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 남았습니다. 11번 가죽에 9번 가죽을 올리고 바느질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바느질 해줄 겁니다. 바느질 방법은 여기 8번 가죽 바느질과 동일합니다. 첫 구멍에서 위로 한 바퀴를 돌려 시작합니다. 실 길이는 1번 가죽 여기 길이의 8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바늘에 끼우고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1번) 가죽과 9번 가죽의 구멍 위치를 잘 맞추어 줍니다.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위쪽 실을 왼쪽으로 돌려서 다시 첫 번째 구멍을 통과해 아래에서 위로 올려줍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서 첫 담을 고정해주세요. 다음부터는 기본 바느질 방법으로 쭉 바느질해주면 됩니다. 잘 당겨가면서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담에서 위쪽 실을 한 바퀴 돌려 동일한 구멍으로 올려주고 뒤로 두세 땀 더 바느질로 마감해줍니다. 다음은 6번 가죽 버클을 5번 가죽에 끼우고 가장 안쪽 구멍에 핀을 고정한 후 13번 가죽고리에 끼워줍니다. 다른 한쪽도 같은 방법으로 끼워주세요. 자석도 틀을 체결하면 가방은 완성되었습니다. 가방 안에 신문지 등으로 채워서 모양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다음은 14번 가방끈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방끈과 부자재들을 준비합니다. 옆부분 사각링에 2개의 구멍이 있는 스트랩을 가죽 안쪽 면이 위로 보이게 넣어주고 구멍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가죽 겉면 쪽에 리벳을 넣어주고 반대쪽에 나사를 넣어 드라이버로 잘 조여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고정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본인이 원하는 가방끈 길이를 정해서 버클을 이용해 고정해주면 됩니다. 드디어 스몰 사이즈의 4700 만들기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